위해서 목숨을 걸 사람이 대한민국에 과연 한 사람이라도 있겠느냐? 북한에는 수만 명이 있다. 북한에는 명령이 떨어지면 그 수만 명이 인간 폭탄이 되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자기를 폭사시켜서 혁명을 위해서 산화하고 자기는 영원한 정치적 생명이 되어가지고 내세에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무장된 사람들이 수만 명이 됩니다. 인간 폭탄, 인간을 폭탄으로 이용하는 집단이 세계에서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알카에다, 빈라덴 같은 이슬람 테러 조직, 그리고 김정일 정부입니다. 목숨을 걸어가지고 인간 폭탄으로 대결을 하니까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쪽에서도 쩔쩔 뺍니다. 인간 폭탄과 핵폭탄이 대결하면 누가 이기는지 아십니까? 인간 폭탄이 이겨요. 인간 폭탄이 이깁니다. 왜냐? 핵무기는 쓸 수가 없고 인간 폭탄은 언제든지 쓸 수가 있어요. 바로 월남전에서 핵무장한 미국이 져고 인간 폭탄이 많았던 월면 군대가 대통령이 이긴 이유가 바로 그 함수관계 때문입니다. 이번에 북한이 미사일 쏘고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북한이 지금 손해보는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미사일 하나 쏘는데 한 10억 달러 날립니다. 그러면은 3년 동안 먹고 살 식량 수입 대금을 날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핵과 미사일에 투자를 하다 보면은 북한 경제는 점점 더 망가지고 회복이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소련이 그런 식으로 군비 경쟁을 하다가 결국 경제가 망가지니까 체제가 와해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그 같은 코스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저렇게 버티는 이유는 뭐냐?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집단이 몇만 명이나 된다. 이것 때문에 버티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될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지만 한 사람 딱 한 사람 꼽으라면 누굽니까? 대통령이죠. 대통령. 한국의 대통령은 대통령이 된다고 결심한 그 순간부터 자기 목숨을 걸고 이 체제를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과 대결해가지고 이 체제를 수호해야 할 전투 사령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 사령관이기 때문에, 아니 전쟁에 나가는데 지휘관이 목숨 안 걸면 되겠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남한의 좌익들과 김정일로부터 이렇게 협공당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이 자유를 위해서,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 같지 않게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정일은 목숨을 건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김정일이가 결정적인 순간에 목숨을 걸게 되냐, 아마 도망가거나 자살할 가능성이 더 많죠. 지금 현재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미사일 사건은, 미사일 발사는 전번에 지난 다음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미사일은 처음부터 인공위성이 아니었습니다. 인공위성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인공위성과 같이 쇠공을 하나 미사일 끝에다 붙여가지고 쏜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것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 위반이니까 반드시 제재를 가해야 돼요. 그래서 유엔 안보리가 제재를 하려고 하니까 중국이 딱 북한을 편들고 나왔어요. 안보리 제재에 반대한다. 이렇게 해서 그거보다 하나 낮춰가지고 의장 성명으로 지금 바꿔놨습니다. 이번 이 사태를 계기로 해가지고 중국이 당분간 또는 상당 기간 김정일 정권을 계속 보호해 주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남북 간의 관계에서 이 중국의 존재가 참으로 이게 어려운 존재가 된 것을 우리가 또 한 번 실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김정일의 손을 비틀지 않는 한 김정일은 핵도 포기하지 않고 미사일도 포기하지 않고 개방으로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이 김정일 정권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고민거리죠. 그렇다고 우리가 중국한테 압력을 가할 수 있는 힘이 되냐?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힘이 없어요. 미국도 중국한테 압력이 잘 먹히지 않습니다. 일본도 잘 먹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한국과 미국, 일본이
공조를 해가지고 같이 중국에 압박을 하고 동시에 중국을 설득을 하고 해가지고 중국이 북한을 이런 식으로 계속 비호하면은 상당히 손해를 봐야 된다. 국제사회에서도 손해를 보고 나중에 경제적으로 손해를 봐야 된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북한의 중국에 유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도록 해줘야 중국 사람들이 북한을 더 이상 보호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은 김정일은 핵을 포기하게 될 것이고 아마도 개혁 개방 쪽으로 나가다가 무너질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중국 문제를 잘 다루어야 되느냐 하는 게 아주 고민거리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해답은 비슷하게 우리 역사 속에서 이미 나와 있어요.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할 때 최종 순간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당나라와 전쟁을 해가지고 한반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결국 신라가 당과 전쟁을 했어요. 당의 힘을 빌려가지고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킨 다음에 당이 신라까지 먹으려고 그러니까 신라가 당과 싸움을 해가지고 한반도를 우리 민족의 차지로 만들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가 중국과 전쟁을 각오해야 되는 사태까지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이 한나라당이 그럴 때 중국과 사생결단으로 대결해가지고 북한을 통일할 수 있는 그런 배짱과 용기가 있느냐 하는 여기에 키가 있어요. 그럴 만한 국력은 있습니다. 신라가 삼국통일을 할 때 신라의 국력보다는 대한민국 국력이 훨씬 더 셉니다. 대한민국이 딱 결심만 하면은 중국의 압력을 물리치고 또 미국과 일본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북한을 흡수 통일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결의가 나오려면 대통령부터 무슨 목숨을 걸어야 돼요. 대통령이 목숨 걸지 않는데 국방장관이 목숨을 걸겠습니까? 그래서 이 중국이라는 이 거대한 그림자, 점점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이 중국의 영향력을 받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통일을 해가지고 북한 동포를 해방시키고 그 다음에 인류 국가를 만들 것이냐 하는 이 거대한 과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가 엘리트가 있어야 되고 국민들이 교양 있는 국민이 되어야 된다. 교양 있는 국민이 되어야 된다. 이런. 다행히 이명박 대통령이 잘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정상회담을 이분은 참 잘해요. 그래서 한국, 미국, 일본의 공조관계가 상당 부분 회복이 됐습니다. 동시에 대북 정책이 나름대로 과거 노무현 때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최근에 이 북한이 개성공단을 인질로 삼아가지고 우리를 협박하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지금 상당히 공경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최소한 우리는 북한한테 얻어먹히지를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이 상당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이 굉장히 대응을 잘하고 있다라고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 때 비교해도 훨씬 더 대응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이 잘한 점도 있고 동시에 세계가 동시에 대응을 했습니다. 이 미국발 금융위기가 생기니까 미국이 우선 책임을 지고 나왔어요. 미국이 이거 우리 때문에 생긴 것이다 해가지고 미국이 적극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세계 여러 나라 수상들 대통령들이 수시로 만나고 해서 우선 돈을 많이 때려 부었습니다. 유동성 위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한국에도 지금 돈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무역이 수출 수입의 감소가 큰 장애물로 되고 있지만 또 실업자 사태는 아직도 생기고 있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동시에 대응을 했다. 이건 또 역사상 처음이죠. 1929년에 있었던 미국의 대공황 때는 이런 동시 대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4, 5년 가면서 여러 나라에서 경제 위기가 오고 거의 정치 위기로 가서 정권이 교대가 되고 드디어 히틀러가 독일에서 등장하는 걸로 해가지고 2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하나의 원인 제공을 했습니다만은 이분은
아주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나름대로 잘 견디고 있습니다.